보시면 페이지 194 이런 194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험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위험 부담. 이런 봐봐요. 그럼 위험 부담이라는 뭐예요? 위험 부담? 뭐 이렇게 위험을 부담한다? 뭐 위험 부담을 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런 말이에요.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쌍무 계약에만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 또 하나 뭐? 위험 부담.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에는 뭐가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에는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 채무불행하고 위험 부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 표를 보면 알 수 있어 다. 자, 그럼 봐 여기. 한번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란 말이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체결하기 전을 뭐라 한다? 원시적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요. 여기서 3월 1일 날 이것을 이행기라고 얘기해. 이행기. 그런데 여기요. 2월 25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것을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후발적 불능이 돼야 돼. 알겠죠?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이 없으면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냐? 건물이 없죠? 그러면 건물이 없으면 여기서 첫 번째 무슨 등기 한다? 멸실 등기를 해. 그 다음에 또 무슨 등기를 해? 폐쇄 등기를 해. 그래서 건물을 멸실하면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를 폐쇄를 해. 그걸 폐쇄 등기부라고 얘기해. 폐쇄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죠? 등기부에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죠? 우리 아무 말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채권자냐 채무자냐 하는 것을 가려야 되죠. 그럼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매도인을 뭐라고 한다? 이걸 알아야지. 아까 물건을 가지고 기준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매수인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라 가지고 왜?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이런 봐봐요.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등기를 청구할래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 등기를 멸실 등기해서 등기부를 폐쇄했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요? 알겠죠? 그럼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그 말은 저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 없어? 그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 물건의 위험, 불이익이다. 물건을 받지 못한다.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해.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요, 위험 부담은 뭐냐? 위험 부담은 이게 전제가 됐어. 이게 위험 부담은 이게 전제가 돼 있어. 전제가 돼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위험 부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위험 부담은 뭐냐? 봐봐.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데 갑이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위험 부담이에요. 건물이 없는데 갑이 돈을 못 받아. 그러면 갑은 매도인은 채무자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걸 채무자가 손해를 본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됐죠? 그런데 건물이 지금 없죠? 없는데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대. 그러면 갑은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근데 을은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은 못 받고 돈만 주죠. 그러니까 을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 을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 그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험 부담은 뭐냐면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이 됐어. 알겠죠?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는데 갑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갑은 손해가 없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을은 건물이 없는데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을이 누구다? 채권자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갑이 돈을 못 받는데 채무자가 건물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건물 없어지고 돈 못 받죠? 누가 손해? 채무자가 손해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봐봐. 194페이지 보면 위험 부담 그래서 후발적이죠?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니까 건물이 없죠? 채무자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등기를 청구를 못하지. 왜?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라고 한다. 이때 누가 대금을 손해보는가? 누가 돈을 손해볼까? 채무자가 돈을 손해본다 해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을 손해본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지. 채권자가 돈을 손해본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지.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장 봐봐.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알겠죠? 그 다음 장. 자, 갑하고 을하고 이런 195페이지 봐봐.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2월 1일. 그 다음에 3월 1일이 되기 전에 건물이 몇 실이 됐죠? 몇 실 됐죠? 자, 그럼 봐. 지금 을은 채권자죠? 채권자는 등기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뭐라고 하냐? 급부라고 얘기해. 그래서 급부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용어 정리가 돼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자, 이제 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이유가 1번이죠? 1번 채권자. 채권자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자, 두 번째,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세 번째, 미리 을에게 인도를 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냐?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데 한번 봐요. 건물이 없어졌는데요. 누구 때문에 없어졌냐? 을 때문에 없어졌대. 을 때문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을이 건물을 멸실시켰다잖아요. 갑은 을한테 돈 받아, 안 받아? 갑은 을에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니요,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봐봐. 2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 오늘이 잔금 날짜니까 나 지금 등기소를 가져왔으니까 너 빨리 잔금 나한테 주고 집도 가져가고 등기도 가져가라. 2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갑이 을한테 등기소를 이렇게 딱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등기소를 내가 을이라고 봐. 갑이 나한테 주죠? 그럼 내가 등기소를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받는다는 것은 등기 서류를 봐봐. 우리가 이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죠. 그것을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받지 못한다? 수령하지 못한다? 수령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잔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못 받고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2월 25일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쌍방이 잘못 없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박살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2월 1일 날 갑일한테 등기 가져라 해서 을이 등기를 가져왔다 해봐. 그래가지고 2월 25일 날 건물이 불탔어요. 그러면은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져야 되죠, 을이. 그런데 지금 등기를 가져가라니까 을이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가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갑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을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을이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 중에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을 진다? 을이 책임진다.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여기 마트 있죠. 마트에서요. 내가 이제 마트를 내려갔는데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마트 주인은 아니까요. 계란 한 판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계란 한 판을요. 내일 돈 주기라고 갑이 을한테요. 계란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을이 이제 계란을 미리 인도했죠. 을한테. 을이 계란을 가져오죠. 가져오다가 어느 같은 날 이렇게 추워가지고 땅에요. 얼음이 얼어 빙판인데 모르고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계란이 다 깨졌어. 깨졌죠? 그럼 을은 갑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것을 얘기하죠. 미리 을한테 인도했죠. 그런데 계란이 박살났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이 멸실이 됐는데 을 때문에 멸실이 됐다. 그럼 갑은 을한테 돈 청구하면 되죠. 갑이요 을한테요 가져가라 했는데 안 가져가고 있다가 건물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 가져가라 갈 때 가져갔으면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을의 잘못으로 가져가지 않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하죠. 을한테 미리 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계란이 박살났어.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봐봐. 내가 계란을 가져갔는데요. 옆에서 누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나를 쳤어. 쳐가지고 계란이 깨졌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주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돈을 받아와야죠. 그러니까 일단 을은 갑한테는 돈을 주고,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 자전거 탄 놈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갑이 을한테 물건을 주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을이 진다. 이 말 아니에요. 을이 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봐봐. 물건은 없어지고 돈만 준다. 갑이 을한테 청구한단 말은 을이 돈을 손해본다. 이것을 뭐라 한다? 누가? 채권자가 손해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1, 2, 3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됐죠? 1, 2, 3이 묶어가지고 1, 2, 3을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 다음에 4번을 봐봐. 4번. 여기 4번은 뭐냐면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죠? 갑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박살이 났네. 잡아봐. 채무자 잘못으로 박살났네. 누구의 잘못? 채무자. 우리 지금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채무자가 잘못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우리 100만 번 얘기하는 오늘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이지 뭐예요. 이건 계속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여기는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위험부담. 누가 잘못했어? 채무자.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지금 누가 잘못했죠? 갑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누가? 을이 계약을 뭐를 한다?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을이 알겠죠? 누가? 을. 그래서 거기 보면 채무불이행이죠. 그 채무불이행이라서 밑에다가 을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채무불이행이 나서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 어떤 사람들은요 후발적 플러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플러스 그런 사람도 있어. 플러스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후발적 채무자 귀책 사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쌍방이 잘못 없어. 쌍방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어. 어느 경우죠? 쌍방이 잘못 없다? 갑하고 을만 잘못 없으면 돼. 제3자 병이 방화를 했어. 병이 방화했죠? 그러면 갑이나 을이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죠. 태풍 천재지명이죠? 갑이나 을은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어. 내가 A라는 물건을 사다 주기로 했는데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켜. 국가는 갑이다 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쌍방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을 받지 못한다? 돈을? 갑은요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갑은 손해다 이기다? 손해다. 그걸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다. 누가 손해다? 갑이 누구다? 채무자. 그걸 뭐라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용어가 더 어려워.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가의 위험이다. 돈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다. 대가를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해. 왜 반대급부라고 하는가 이 말이죠. 왜 반대급부라고 하는가? 여기 봐봐. 물건 있죠. 물건. 여기 물건을 급부라고 그래.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채권자, 채무자를 나눌 때는 뭘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 그러니까 그걸 급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뭐를 줘? 반대로 돈을 주죠. 그래서 돈을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기준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급부라고 그래. 그럼 물건을 주면 뭘 줘야 돼? 대금을 줘야 되죠. 물건을 급부해요? 대금은 뭐예요? 반대급부지 뭐예요. 그래서 대금을 뭐라고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봐봐요. 제3자가 방어를 했어. 갑하고 을하고 제3자가 방어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방어를 했죠. 갑은 을한테는 돈 못 받죠. 누구한테 가서 돈 받으면 돼? 병한테 가서 받으면 되지. 누구한테 받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채권법을 배우잖아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을 얘기하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하잖아요. 갑은 을에게는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는 청구할 수 있는데 병한테 청구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채권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특정인과 특정인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정리해. 그림 1, 2, 3, 4, 5 봐봐. 우리가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다. 위험부담은 일단 전제가 중요해. 전제가 건물이 박살났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멸실됐다. 그러니까 멸실됐으니까 누가 잘못하든 말든 가는 관계없이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멸실 등기되고 폐쇄 등기돼서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을은 물건을 받지 못한다. 물건의 위험.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을의 잘못이다. 을. 채권자가 잘못으로.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은 건물을 못 받고 돈만 준다? 을은 채권자가 돈만 손해보죠? 이걸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치. 채권자 지체 중에 갑이 을한테 빨리 등기 가져가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채권자 지체 중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일단 누가 잘못했다? 채권자가. 채권자는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건물은 있어 없어? 없다. 채권자가 돈을 손해 본다.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치.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매수할 때 미리서 물건을 인도해서 잔금 받기 전에 미리서 인도했어. 그런데 이 물건이 을의 잘못이든 제3자의 잘못이든 천재지변이든 관계없이 일단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일단 을은 갑한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주고 천재지변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받으면 되고. 알겠죠? 제3자가 잘못했으면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뭐 하면 되고? 울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물건은 없고 돈만 준다.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다. 채권자 위험 부담. 세 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매도인, 채무자, 그걸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너무너무 중요하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체결 후 채무자, 매도인 채무자의 잘못으로, 알겠죠? 그것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풍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알겠죠?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누구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손해다? 갑은 누구다? 채무자. 그걸 뭐라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그 그림을 한번 쭉 보면서 읽어보면 돼. 위험 부담은 100% 사례 문제로만 나와. 사례 문제.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요 문제집이 나오면 한번 보겠지만 사례 문제로만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뭘 보냐? 제3자를 위한 계약 있죠? 여러분 이제 앞에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원시적으로 계약 체산 관청을 받죠? 후발적으로 위험 부담을 받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슨 말이고 후발적 불능은 무슨 말인가? 이걸 봤단 말이죠. 그럼 뭐 이제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합의권을 보고 계약의 해제를 보고 이렇게 쭉 볼 거란 말이죠. 알겠죠? 가면 갈수록 이제 테마가 좀씩 커지는데 어려운 곳은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채권법에서는 이런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와. 10문제.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가 다 문제예요. 하나하나가. 알겠죠? 채권법은 논점이 몇 개가 안 돼. 10개밖에 안 돼. 그런데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0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계약체에서 할 책임, 위험부담, 이거 하나하나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화요일날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